나이 먹은 소연이랑 한나 같긴 하네. 아 그래? 한나 약간 좀 촌스러운 스타일 아니에요? 난 너무 아줌마 같은데? 너 또 나 맥이냐? 눈치 개빨라. 농구 좋아해? 이거 맞지? 너 섹스 좋아해? 이렇게. 야 너 왜 그래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 야 너 삑사리. 여러분 이거 예쁜 척 하지 말고 다시 해봐. 자신감 있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로결석 때문에 한동안 힘드셨던 우리 거의없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의없답니다. 너 왜 좀 아프고 그래? 좀 끌어올려 텐션 좀. 안녕하세요, 거의없답니다. 톤을 높이라고 톤을. 아니 근데 나는 얘가 왜 이렇게 안 됐지? 뭐가요? 아 그냥 모성애를 불러일으켜? 미치겠네. 오늘 왜 이렇게 옷은 꾸깃꾸깃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너 머리 누가 쥐어 뜯었어? 안경은 보이니? 보여, 잘 보여. 오늘 여러 가지로 만신창이야. 아니, 저 코트가요, 입으면은 안에 옷이 되게 구겨져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거지. 그렇다? 이게 구겨진 걸 입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전혀 안 믿는 얼굴들인데, 지금. 아니 진짜야. 난 아니 겉옷 때문에 안에 입는 이너가 이렇게까지 구겨진다고? 그럼 이걸 벗어봐. 여기 안에도 구겨진데 한번 보게. 상심 채우려는 거 아니죠, 오윤혜 씨? 아 몰라 난 얘가 아픈 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다. 그래. 아 막 구박해야 되는데 어. 막 진짜 아프니까 좀 짜증 나더라고. 어떻게 좀 회복은 되셨어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아침 한 2, 3일마다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이게 주사로? 예. 프로폴리스 같은 어디다가? 거? 프로폴리스가 아니라 얼굴. 뭐지? 아 프로폴리스 아니고 프로폴리스는 목 안 좋을 때 뿌리는 거, 오윤혜 씨. 프로폴리스. 우리 아들도 압니다. 8살짜리.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맞고. 그럼 어디에다, 거기다 맞아? 아니요. 제가 맡고 있는 진통제는 몰핀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뭘 네. 너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거는 코카콜라 마신다고 코카인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큰일 나. 아주 얘가 적절했습니다. 뭐였는데 나 못 들었는데? 이해도 못해서 심지어.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먹는다고 코카인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고. 코카콜라에 코카인이 들었어? 코카잎이 들어가요. 아 코카잎. 진짜 처음 알았어. 예전에 백마리안이라고 있어요. 포도주에다가 코카인을 섞어가지고 마시는 거였는데 교황들도 많이 마셨을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들 접했죠. 코카인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금주령이 내려지면서 이걸 와인을 탈 수가 없으니까 탄산음료로 만든 게 코카콜라입니다. 네, 실제로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맛이 달라질까봐 코카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해가지고 물 다 빠진 약간의 향만 느껴요. 0.00003%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햄프시드가 들어간 버텍스 넘버원이 있어. 이거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안전하게 떠오릅니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특히 버텍스 넘버원에서는 이거는 뭐야? 지금까지는 못 보던 사이즈네? 아 그래 이거 핸드밤이에요. 이건 이제 품절돼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에 내가 손이 너무 건조해서 좀 네 빨라야겠어. 정말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에 네. 이제 버텍스 넘버원의 사랑이 정말 치솟고 있는데 네. 이 대표님의 바람대로 가고 있다. 체험이 곧 마케팅이다 해가지고 립밤이랑 핸드밤 썼는데 너무 좋아. 그랬더니 샴푸 쓰고 바디 샤워젤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성분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정도로 EWG 그린 등급의 좋은 성분들, 안전한 성분들 담은 버텍스 넘버원. 저희는 샴푸 추천해드립니다. 저 샴푸 너무 좋아요. 제가 한동안 이 버텍스 넘버원 샴푸를 떨어졌는데 주문을 못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다른 샴푸를 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간지럽고 또 이렇게 푹 죽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뿌리까지 살아있으면서 저희 25개월 아이까지 쓸 정도로 성분이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버텍스 넘버원 샴푸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해주시면은 샘플 키트 잔뜩 챙겨드리니까 꼭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업처럼 요로결석 뭐 각자 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있어. 이런 게 나이가 들면은 차츰차츰 나타난단 말이야. 그럴수록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산양산 순백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커피도 마시지만 하루에 6,000원 꼴이면은 산삼 네. 한 뿌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30병이니까 30뿌리겠죠. 여기에 또 사포닌이 엄청 듬뿍 들어가 있고 산삼 자체가 유기농 인증받은 아주 신선하고 좋은 산삼이기 때문에 산양삼 순백에서 1+1 그리고 여기에 드린 사은품도 오정 쇼핑에서 무료 쇼핑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월간 거업이지만 이슈가 있으면 또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상시 거업처럼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자, 오늘 그래서 요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워낙 화제잖아요. 그래서 요 작품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야, 요거는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어떤 그런 화제거리는 그렇게 길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왜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난리인데? 지금 난리죠. 근데 그 난리가 오래 안 갈 것 같다라는 느낌. 왜 난리야? 난 진짜 이거 너 왜 이렇게 뭐 불만이야? 제가 하자고 했지만 그냥 난리라고 하길래 우리 로키 1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제는 던졌지만 극장에서 보고 온 1인으로서 네. 슬램덩크에 대한 이제 자, 조심. 지식과 정보가 없는 저 같은 일반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난리일까? 좀 이해가 안 간다. 물음표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난리인지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윤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30대, 40대 남성들이 학창 시절에 푹 빠져있던 마치 자신들의 청춘의 바이블 같은 만화책인 것은 분명하나 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지 않아서 네. 사실 뭐 그 전까지는 이게 재밌나?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보고 났는데 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네.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하품한 거 슬프잖아. 아니. 진짜 어떤 게 슬펐지? 그 뭔가 가족과의 그것도 되게 슬펐고, 형의 늘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그 동생의 너무 어떤 뻔한 마음과 느낌 아니야? 엄마의 그런 아들을 먼저 보냈고 나머지 남은 이 아들의 아픔까지도 어쨌든 자기가 조금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쉽진 않을 거고 뭐 이런 게 나는 느껴지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게 정민이는 약간 모성애의 발동으로. 맞아. 나는 모성애 늘 발동이 걸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근데 오윤의 말도 맞아요. 되게 흔한 얘기죠. 사실 일본 만화에서 뭐 어렸을 때 친구처럼 지내던 형이 죽은 얘기, 뭐 가정의 가장이 된 얘기 너무너무 흔해요. 흔해 빠졌죠. 그거에다가 슬램덩크라는 추억을 부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양쪽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슬램덩크에다가 새로운 송태섭 이야기를 부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새로운 송태섭 이야기에다가 슬램덩크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어쨌든 요체는 추억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로 나온 것이 원래 만화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당연하죠. 산왕과의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그 상대방 팀이 이제 산왕공고예요. 산왕공고 뭐 산왕공대 부속고등학교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그 이제 전국 최강 팀과 그리고 이제 북산이라는 사실 좀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대회 출전도 못하던 팀의 마지막 시합. 그 시합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전국 재패를 놓고 하는 시합도 아니고 그냥 토너먼트로 올라가다 만난 시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붙었을 때랑 비슷해요. 이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하려고 강팀하고 붙었잖아요.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실력에 대해서 1대1로 맞닿았던 게 아니라 토너먼트 올라가다 보니까 붙게 된 거잖아요. 리그전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시합을 이기고 이 만화가 여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슬램덩크의 마지막 시합이죠. 거기다가 이제 송태섭 지금까지 슬램덩크는 무슨 뜻인데? 덩크슛. 슬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땅 때리면 슬램이라고 해요. 쾅 이런 뜻이고 덩크는 그냥 말 그대로 덩크. 그러니까 쾅 소리가 나게 찍는다. 그러니까 내려 찍는다. 세게 덩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슬램덩크라고 부르는 거죠. 영화에서도 설명이 나오잖아. 그래 나 네. 3분의 1은 잤어. 잘했어. 솔직히. 그래. 눈을 감았다 떴거든. 나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초반에. 그래요. 이게 오윤의 입장에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얘들은 제가 지금까지 고전을 보라고 월간 거업 시간마다 한 번씩 얘기를 했다 다 까였어요. 여러분 월간 거업에서 고전 얘기 내가 입 밖에도 못 꺼냈잖아요. 얘는 맨날 옛날 영화만 보래. 그래서 올해는 좀 희망찬 얘기해보자. 그래서 로키를 보고 와라 했더니 때려 죽여도 싫다는 거야.
야 실베스터 스텔론이 니네한테 뭐 잘못했냐? 아니, 우린 늘 새로운 게 좋아. 그러니까 브랜드 뉴. 그런데 이제 슬램덩크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극장가를 찾았다가 약간 의외인 지점은 우리가 슬램덩크를 내용은 몰라도 강백호가 강백호. 주인공이라는 건 알거든. 서태웅, 그 둘이 주인공이라는 건 아는데 송태섭. 갑자기 전혀 모르던 송태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과학 선생님 이름이야. 나 그래가지고 진짜 송태섭이 왜 나오는 걸까? 강백호가 아니라고 저는 아주 혼란스러우면서 네. 사전에 이게 뭐 마지막 경기라는 거라도 내가 알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슬램덩크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막 탁탁탁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죠. 안 그러니까 이거 나오더라고. 되게 자신감 넘치는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아. 사실은 왜냐면 네. 이제 원작자입니다. 이름이 네. 이노우에 다케이코. 다케이코 이노우에라 뭐 아무튼 이노우에라고 부릅시다. 그냥 편하게 부릅시다. 이노우에가 이렇게 만든 거죠. 야, 니들 슬램독 다 봤지? 아, 이러고 다 시작한 본- 거야. 아, 전제를 깔았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어도요. 슬램덩크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이거 가서 봤을까? 안 봤지. 안 봤을 죽어도 것 때려 같아. 죽여도 안 봤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아는 사람만 보러 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아는 사람만 보러 오는데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구구절절 다 해? 그러면은 정말로 정작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할 거 아니야. 줄거리 요약만 하다가. 그치. 그런 상황을 애초에 그냥 차단. 에라 버리고 몰라 가자. 씨발. 어차피 슬램덩크 읽은 인간들만 와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난 꽃보다 남자가 영화 개봉하면 보러 갑니다. 꽃보다 남자 모릅니까? 꽃보다 남자 드라마야? 그거 만화책도 영화. 있었어? 네. 만화도 그래. 있죠. 아니, 그게 네. 만화 원작이거든. 원래 만화 원작이죠. 보러 가. 누가 뭐래? 보러 가. 지금 슬램덩크 때문에 나는 화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원작을 알고 있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광팬이거든. 꽃보다 남자 극장판이 나온다? 저는 근처도 안 갑니다. 나도 싫어. 근처도 안 가요. 이봐. 내 사랑 축하사. 그러면 이 작가님이 원래 슬램덩크 만화책도 다 그리고 그림도 그럼요. 그렸던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리신 거죠? 이 그림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애니메이션 감독을 자기가 맡은 거죠, 직접. 왜냐하면 슬램덩크가 1990년부터 96년까지 연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횟수로는 7년 정도 연재가 됐는데 오래됐네. 그 연재가 끝나고 나서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면 전 일본에서 세금 신고를 한 금액이 두 번째로 컸어요. 와, 그럼 1인 누구야? 1위는 뭐 다른 사람이겠지. 어쨌든 그만큼 돈을 때려 벌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슬램덩크 하나로? 슬램덩크 하나로요. 이분은 그러면 슬램덩크 이 만화가 대박 터지기 전에 또 유명 작품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슬램덩크가 거의 이제 와. 프로 첫 데뷔 작품이에요. 그럼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는 이제 뭐 리얼이라든지 베가본드라든지 후속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일본 만화계 거장이에요. 거장.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는 만화를 보고 있으면 일단 작화 실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뭐야? 그림 작가 실력? 그림 실력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무슨 진짜 수묵하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나와요. 저는 일본 만화계에 두 명의 천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야마 아키라, 드래곤볼 그린 사람. 드래곤볼, 드래곤볼 그린 사람과 다케이코 이노우에. 이름이 이두 막 사람. 다 야끼니쿠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 오코노미야끼 이런 거 뭐라고? 야, 일본인인데 그럼 어떡하니? 어렵다. 일본인인데 뭐 드래곤볼. 미국 이름을 쓰니?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서양의 애니메이션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나 뭐 이런.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추억해주는 거 있잖아. 이 사람의 역사를 추억해주는 느낌인 줄 알아. 그 그림체 자체가 너무 약간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 아, 그림체가 옛날 느낌이 났어? 너는 전혀 못 느꼈는데? 그랬거든. 오윤혜 씨 일본 만화 잘 안 봤어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솔직히 말해, 안 봤지? 안 봐. 난 본 게 없어. 아, 어렸을 때 그럼 뭔가는 보잖아. 뭘 봤어? 저희 집이 심지어 책과 영화라는 그런 대여점을 했어. 만화책이 엄청 많았어. 진짜? 우리 엄마가. 근데 근데 왜? 안 봤어. 근데도 안 봤어 나는. 뭐 그럼 했어, 넌 그러면? 뭐 했어? 남자 만났니? 뭐 아, 했냐? 나는 진짜 오윤혜 학창 시절이 궁금해. 나도 너무 궁금하다. 공부도 안 했지. 나는 그때 만화책도 안 봤지. 생각해보면 동방불패 이런 홍콩 영화 이런 거 있잖아. 임청아 이런 거 봤었던 거 근데 같고. 너 홍콩 영화도 족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그 만화책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 성격이 6편이 나왔어. 근데 7편이 아직 없어? 아, 미치네. 나는 그런 거를 못 기다려. 그러면 아예 안 보던가 보더라도 까먹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지. 너 남부의 여왕 추천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남부의 여왕은 시즌 4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봐야 돼. 아니 아, 그래. 만화를 안 봤구나. 그렇구나. 너무 신기한 거야. 그 그림체가. 저는 이거를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일단 거업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나는 슬램덩크 만화책이 집에 있었거든요. 전민기 씨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만화책을 보고서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안 보고 영화만 먼저 봐도 될까 했더니 거업이 만화책을 보라는 거야. 무조건 봐야지. 근데 워낙 많으니까 이제 시간도 짧고 그래서 다는 못 보고 초반부에 한 몇 편만 봤는데 그때 봤을 때도 그림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고 영화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보려고 봤더니 난 그건 좀 힘들더라. 그 애니메이션은 네. 원작자가 되게 싫어해. 아 그래요?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이 애니메이션 자기 작품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이제 TV 시리즈로 만들어진 거라서 네. 굉장히 저퀄이에요. 맞아 퀄리티 안 좋더라고. 작화를 하나도 못 살려. 그리고 이게 농구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살리기 어려운 작화거든요. 네. 왜냐면 만화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표현이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구 경기장의 크기는 일정하잖아요. 네. 여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약간 만화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는 실존하는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TV용으로 제작된 만화는 그거 정말 그지같이 못 그렸어요. 보다 보면은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보통 이제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애니 제작 권한을 넘겨서 엄청난 돈을 받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소득신고 2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걸 사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지같이 못 살렸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이 원작자가 마음속에 내가 만든 명작 약간 만화가 아픈 손가락 같은 그치. 느낌이구나. 저 따위로 애니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일본에서 생각하는 애니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책으로 냈는데 이게 애니화가 족같이 되잖아. 뭐 분노지 분노. 그렇지. 이거는. 작가의 개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거나 네. 요즘에 일본은 이 애니 크리에이터들을 중국으로 많이 외주를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팍팍 떨어져. 옛날에 이 일본 애니메이션 외주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 한국. 아. 그때 일본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어. 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재주 엄청 좋은 거 잘하니까. 인정하잖아. 꼼꼼하고. 그렇지. 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느 회사가 맡아서 어디로 외주를 줘서 작화를 땡겨 오는가가 그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많이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이거 외주를 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감독을 해서 자기가 작화를 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하. 직접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컨트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번에 슬램덩크 극장판을 보면서 이렇게 큰 극장 화질로 보는데도 작화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거 다 손으로 그린 거야, 일일이? 모든 연필로? 애니메이션은 다 손으로 그리죠. 아, 그래. 그럼요. 뽀로로도? 그럼 어. 뭐 가끔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3D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조금 움직여서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아니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진흙 인형 같은 거, 찰흙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한 프레임씩 찍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이거는 다 작화로 한 거죠. 대단하다, 그럼. 진짜. 3D 기법도 들어갔어요. 배경 3D를 놓고 안에서 2D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3D 캐릭터로 제작을 해서 뭐 가령 우리가 이제 농구공 빨려 들어갈 때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3D 효과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총 최첨단 기법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작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 그건 나도 싼 인정할게. 나는 손으로 직접 그린 줄 몰랐지. 그래? 대단하네. 그럼 뭘로 한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연필로, 그러니까 느낌이 진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워낙 몰랐다며. 근데 이제 워낙 요즘 기술은 그런 게 아니니까. 난 네가 알았다고 해도 이제 불안불안하다. 눈을 뜨고 있었던 시간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지. 아무튼 잘 그렸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슬램덩크를 사랑하는 슬램덩크의 추억을 갖고 있는 이 찐팬들은 그러면은 만화책에 열광하는 거죠? 애니보다는? 애니보다는 만화책 원작에 열광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열광하는 제가 거야? 어떤 항상 하는 매력이 얘기가 있지?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게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지금 요즘에 제가 지하철 탈 일이 많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제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책이 그거였어. 자기계발서. 한참 그랬지. 맞아.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느니 차라리 슬램덩크 읽어라. 거기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원래 좋은 작품엔 다 인생이 남겨져 있는데 슬램덩크는 특히나 맞아.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스포츠 만화 특유의 이게 어떤 굉장히 격동적인 면도 살아있고 격동적인 면? 약간 이상한데? 역동적인 거. 역동적인 면. 네가 날 완성시켜. You complete me. 내가 널 채워줄게. 그래. 뭘로 채워줄래? 날만 해.
채워주는 건 이쪽에서 채워주는 거 아닐까? 보통 남자가 채우죠? 넌 다 빠진 것 같아. 내가 채워줄게. 돌과 함께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채워줘야 돼. 네가 채워주면 난 딴 데 가서 쓰면 되는 거야? 동거하시는 분이랑 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역동적이 하긴 우리 남편도 이게 골 한 번 들어가는 게 몇 페이지라는 거야. 거기 엄청 열광하더라고 슬램덩크를. 이 한 골이 들어갈 때까지의 느낌과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막 계속 툴툴거렸더니 할 말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지. 말을 안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훌륭한 지점은요. 다른 만화들보다 성실한 노력이 얼마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게 만화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처음에 강백호가 처음에 깡패로 나오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노우에가 여자한테 맨날 까이고. 그렇죠. 그리고 싸움은 존나 잘하고 막 여기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차반이었단 말이야. 일본 학교 가면은 왜 그러니까 일본 학원물에 맨날 등장하는 불량배들 있어요. 불량배들 중에도 완전 1등 불량배. 힘은 존나 세고. 힘은 존나 세고. 근데 이런 애가 어느 날인가부터 스포츠의 매력을 느껴서 점점 인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는 농구 목적으로 좋아해? 소연이가 물론 저렇게 늙은 소연이는 아니었고 왜 그래 너? 우리 미니한테 농구 좋아해? 너 왜 그래 진짜? 나 오늘 왜 옷도 슬램덩크 맞춰서 입고 오 왔는데. 깜짝이야. 농구를 농구 좋아하는구나. 좋아해? 이렇게 소연이가. 물어본단 말이야. 저렇게 소연이가. 희번덕거리면서 하진 않아. 이거 마치 너 섹스 좋아해? 야 너 왜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더럽혀서. 그 말 한마디로 강백호가 농구를 하게 네. 됐고. 왜 그렇게 그러면은 소연이 한마디에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하게 됐느냐? 왜냐면 걔 인생은 강백호의 이전 인생은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삶이었거든. 그럼 강백호 이야기를 왜 영화로 안 만들고 송태섭 이야기를 만든 거야? 왜냐? 강백호 이야기는 이미 단물까지 다 빨아먹었거든. 그래 나는 안 빨아먹었는데 나는 진짜 필요한데. 너는 못 너무 봤잖아 아쉬웠어. 슬램덩크를. 그지. 슬램덩크에 애정을 갖고 여러 번 본 사람은 강백호 이야기를 거의 지겨워? 다 알고 있어. 주로 이제 강백호 위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강백호한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만화책에서 다 나왔단 말이야. 맞아. 강백호라는 애가 인생 개차반으로 살다가 씨발 뭐하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여자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야. 계속 까이고. 여자라도 사귀어보려고 닥친대로 고백하고 계속 까이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나 싸움 걸어오면 싸움박질하고 이런 인생을 살던 애가 소연이가 농구 좋아하세요? 한마디에 넘어가서 농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재밌는 거라. 그리고 재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적성에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구부 주장 최치수 이런 이제 엄격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들을 몇 명 만나요. 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감독님. 진짜 웃기더라. 그래서 나는 이 슬램덩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 나레이션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대사는 대사죠. 그렇고. 그렇지. 이게 아래 턱턱턱 치는 거 있잖아. 척척척. 너 지금 성대모사 한 거지? 좋아요. 괜찮아. 대충 막 해도 돼, 이 영화는 뭐. 귀여운데? 네. 어쨌든 강백호가 산원과의 마지막 시합에 교체돼서 들어가잖아요. 리바운드하러 들어가잖아. 그때 이제 뜨는 말이 있어. 영화에 나왔단 말이야. 영화에 이거? 안 나왔지. 영화에 이런 게 빠져 있어고 내가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안 나왔어. 백호는 지금 태어나서 가장 진지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선가 이런 기대를 받아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백호가 옛날에 개차반처럼 살 때는 누구나 백호한테 그런 얘기면 너 사고 좀 그만 쳐라 이런 얘기만 했지. 기대 안 했지.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산왕전에서는 정말 팀의 명운이 걸려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코치가 얘를 믿고 내보낸단 말이야. 자네가 들어가서 이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고 팀메이트들이 와가지고 리바운드 잘 잡히라고 내가 손에 주문 걸었어 이러면서 막 부탁한다 막 이런단 말이야. 감동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던 강백호의 재능이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고 인정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광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슬램덩크를 보다 보면은요. 채치수 그러니까 채치수 그 고릴라처럼 고릴라. 생긴 팀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연이 오빠야, 오빠. 그래? 하나도 안 닮았던데? 전혀 안 닮았죠. 그래서 나중에 소연이가 키가 2m까지 끝난 얘기도 속상하다. 세트 좋아해. 너
진짜 왜 그래? 소연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셔 다. 우리 오빠도 있던데 너 때문에 망했다. 아 근데 채치수의 야 이거 동생인데. 쇼츠로 만들어라. 이거 대박 나겠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죠. 일찍 철드는 애들 있잖아. 채치수 같은 경우에는 북산이라는 팀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농구에 훌륭한 재능도 갖고 있고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아. 근데 공부도 잘해 심지어 채치수는. 진짜? 그러니까 얘는 이 북산이라는 팀을 내가 어떻게든 리빌딩을 해서 잘하는 애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전국 재패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세웠어.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되니까 받쳐주는 팀메이트들만 제대로 만나면 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안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냥 농구부 활동을 하는 애들만 계속 만났단 말이야. 누구도 이걸 진지하게 하지 않아, 채치수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때? 걔네들이 오히려 채치수한테 짜증을 내. 계속 엄격하게 굴거든. 내가 초반에 언니한테 오정 TV 할 때 채치수. 아, 징해. 달려! 왜 그래? 채치수. 그냥 재밌게 나는 하고 싶은데. 그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울고불고 난리나. 울어? 방송 재미없고 왜 울어? 울고불고 난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밤마다 전화해. 언니 지금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채치수.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모아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송태섭 들어오고 송태섭이 2학년이거든. 채치수가 3학년이고. 그러니까 채치수가 3학년이 되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계속 전국대회 근처도 못 가고 희망이 계속 물 없어. 먹었어. 권준호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만 데리고 어떻게든 해볼래. 안경 선배. 안경 선배. 꾸역꾸역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경 선배 농구 잘해? 또 못한단 말이야. 벤치에 있던 애 이번. 그러니까 걔 하나 데리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기만 하고 야 네가 임마 그렇게 훌륭한 재능 갖고 있으면 좋은 맨날 전국 재패 하는 팀에 들어갔어야지. 그래. 왜 약팀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랄을 하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네가 꾸는 꿈 그거 그냥 꿈이야. 꿈 깨 이 새끼야. 맨날 이런단 말이야. 채치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3년 동안 묵묵하게 팀을 건사해 왔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맞아. 채치수가 신현필이라고 왜 넙저기처럼 생긴 그 상대방 센터 있지? 걔한테 막 떡 발리는 장면 있잖아.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떡 발리는 장면 딱 보면은 지금까지 채치수가 팀은 형편없었을지언정 언제나 센터 개인의 힘은 상대방 팀을 다 압도했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자기를 실력으로 처발라버린 상대를 만난 거야. 근데 채치수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팀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 짠하지. 저 선배가 혼자 꾸역꾸역 농구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저 선배의 꿈이 그냥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인가? 이런 거 느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중에 채치수가 결국 각성을 해서 걔랑 맞짱을 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스토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다 살아있다라는 게 그렇지. 되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 쉬운 이게 일이 아니야. 어느 한 명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얘의 이야기도 공감이 되고 쟤의 이야기도 다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채치수가 되기도 하고요. 맞아. 내가 강백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인기 있는 캐릭터가 서태웅, 이게 서태웅. 여성분들이 네. 많이 좋아하는 서태웅 서태웅. 캐릭터란 말이야. 얘는 이제 타고나기를 워낙 이제 뛰어나게 타고났고 그렇지. 그냥 잘하는 잘생긴 애 얘는. 외모에 그렇죠. 뭐 NBA 선수 중에서 마이클 조던을 뭐 모델로 만든 캐릭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네. 이게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 마이클 조던이랑 비슷해요. 마이클 조던도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마이클 조던도 굉장히 촉망받는 신인 선수였는데 시카고 불스라는 팀으로 가요. 시카고 불스는 당시만 해도 강팀이 아니에요. 약팀이었어요. 약팀에 들어가서 오로지 마이클 조던 혼자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자기 혼자 팀을 강팀으로 캐리했구나. 만들어서 결국은 3회 연속 우승까지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야. 근데 서태웅도 거기에 온 거랑 비슷해요. 촉망받는 어린 선수였는데 북산이라는 팀을 선택했어. 왜? 안 선생님 때문에. 안 선생님이 인덕이 좋아. 그래 보이더라. 왔는데 강백호라는 새끼가 아니지 소연이가 자기를 짝사랑하잖아. 아 서태웅을 좋아해? 서태웅을 좋아해. 삼각관계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백호랑? 삼각관계야. 물론 강백호는 끼어들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삼각관계이긴 하잖아. 근데 이 서태웅은 농구 오로지 머릿속에 농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고 싶다. 이것도 마이클 조던이랑 비슷하죠. 농구를 제일 잘하고 싶다. 그래서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서태웅의 고민거리는 이거죠. 내가 농구를 좀 더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안 선생님이 딱 그래요. 야, 너 당장 윤대엽이나 정우성 같은 애들한테도 못 이기는데 네가 무슨 유학이야. 일단 국내 최고 선수가 된 다음에 유학을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서태웅은 뭐랄까 말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차가운데 안에서는 되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남자예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 비중이 너무 없었지. 없었지. 너무 안 살던데 일부러 죽였나? 일부러 죽였죠.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이 다 너무 강렬해서 꺼내 들기만 하면 좋고란 다 말이야. 죽는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다 죽였어. 그리고 서태웅을 이름은 살려줘요. 우리나라화 시킨 거야? 아니면 일본 이름은 달라? 강백호, 서태웅이야 다? 당연히 일본 이름이 당연히 다르겠지. 강백호겠냐? 아 그래?
나 진지하게 물어. 그러면 정우성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야? 잘못 지었어. 난 아주 거슬리더라고. 왜? 정우성 하니까. 아, 그 일본 이름은 강백호는 뭐라 그래? 강백호는 뭐 사쿠라기인가 그렇고 일본 이름 당연히 다 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찰떡으로 지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최치수도 너무 최치수 같고, 강백호, 서태웅도 맞아. 이름을 진짜 너무 잘 이름 지은 잘 것 같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북산에 더 친숙하고 보통은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작품이 넘어오게 되면은 뭐 자막판, 더빙판, 보통은 자막판을 훨씬 더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더빙판 많이 봤죠, 지금 이번에. 이 작품은 더빙판이 오히려 훨씬 더 인기가 맞아, 좋아요. 맞아. 예. 왜냐면 내가 익숙한 이름들이 그대로 나오잖아, 더빙판에는. 어이 최치수, 예. 강백호한테 어이 사쿠라기 이러면 이상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원래 일본 이름 따로 있구나. 처음에 대원문화사에서 야, 다 새로 알게 된 거야. 아니야 나 너만 진짜 몰랐어. 이건 좀 많이 충격이다, 솔직히. 아, 그래? 나는 완전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뭐라고? 생각도 못했지. 일본 이름 있을 거라고는. 네. 아니, 작가가 일본 작가인데. 그래도 그림을 배경도 일본이 배경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갑자기 한국인 이름을 쓴다고? 일본 말이랑 한국말 비슷하게 해서 만든 줄 알았어. 뭐 김효 뭐 이런 것처럼 한국말 일본말 똑같은 것도 있기는 있지. 근데 갑자기 정우성이 나오니까 확 이거 뭐야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 한자로 적어놓고 우리는 뭐 주윤발이라고 있지만 중국어로 하면 저어rum파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 네. 여러분들 있죠? 솔직히 남겨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 저는 지구상에도 없어, 우유네. 아 그래. 네. 어쨌든 너는 이번 진짜 편은 유일한 존재야. 너는. 네. 더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왜냐면 거기에 추억이 그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민여가 말한 것처럼 처음 넘어왔을 때 이름을 장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건 누가 지었어요? 그 처음 이렇게 저희 수입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했겠지. 번역한 사람들이 했을 텐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윤대엽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이름이 작중에서 최고 천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엽이라고 지어버렸잖아요. 얼굴이랑 찰떡이야. 다. 맞아. 잘 지었다. 어쨌든 그래서 슬램덩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1992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주간 소년 챔프인가 거기 이제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아 월간지. 챔프. 거기 맨 끝에 1회 연재분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어. 2년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2년간은 이제 쭉 따라잡고 그리고 1996년에 우리나라도 연재가 끝났거든요. 내 세대 남자들은 아마 그 추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간 소년 챔프가 나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사. 그럼 맨 마지막에 슬램덩크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가 감질나네. 근데 그것도 분량이 적지는 않아요. 10페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것만 따로 오려. 그래가지고 모아. 모아서 내가 단행본을 만들어. 우와. 슬램덩크 단행본을. 나 그거 만든 거 있었는데 우리 엄마 버렸어. 그거를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또 나오는 겁니까? 주간이라 그랬잖아. 아 주간이요? 월간지도 있고 월간지에서 이제 주간지로 바뀌긴 했으니까. 그걸 기다린다고? 그 기다리지. 어린 나이에? 매주 기다렸지. 매주. 대단하다. 근데 이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가 시작되면 보통 연재분 막 한 6개월, 4개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한 경기에?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게 다 추억이란 말이지. 맞아. 그 추억을 나랑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지금의 이제 있지. 30대 중반부터 이제 40대 40대. 초중반. 1992년이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에 처음 슬램덩크가 들어왔고 1996년이면은 내가 고등학생? 고등학생일 거야. 얘 지금 그냥 학창 시절은 슬램덩크와 함께 한 거지. 그렇지. 그 슬램덩크의 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구 광풍이 불었어요. 마지막 승부. 그렇지, 마지막 승부. 빰빰빰.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제작이 됐고 그 드라마랑 슬램덩크의 인기를 다 합쳐서 시너지? 국내 농구 대잔치가 그때 그래서 난리가 났지. 고려대랑 연세대랑 엄청 라이벌이어가지고 그렇지. 나 서장훈, 농구 우지원 이랬었잖아. 팬클럽 회장이었어. 어디?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 있어. 그래서 아, 진짜? 나 맨날 학교 빼고 플랜카드 나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거든. 그 이유가 뭐야? 우윤혜가 농구 팬클럽에 농구를 들었던. 좋아하는 내가 회장이었다니까 어. 회원은 없었어. 그래서 막 어. 길 가다가 농구부 여자들이 나한테 맨날 싸움 걸어가지고 왜냐면 난 거기 농구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야 미친년아 하면서 맨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벽돌만한 신발 신고 다녀서 언제 걔네들이랑 싸울지 모른다는 생각. 아무튼 너 진짜 나는 이상하다. 농구가 너무 스피드해서 좋았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좋아했구나. 빨리빨리 진행되고 1분 남았어도 승부를 알 수가 그래, 없잖아. 맞아. 그 매력이 있더라고. 농구라는 그래. 스포츠가 굉장히 매력이 나는 진짜 있어요. 농구를 진짜 좋아했어. 나도 중학교 때
우지원 선수가 진짜 인기가 많았을 텐데 우리 학교에 우지원 선수가 온 거야. 우리 학교 그 강당에서 무슨 시합이 있었나 아니면 연습을 하러 왔나 아무튼 우리 학교로 온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수업 째고 가가지고 거기 막 몰래 기다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 나는 그때 고려대 좋아했고 어. 여자들은 대부분 연대 좋아했고 좋아했어. 연대에 맞아. 잘생긴 선수들 많았고 어. 나는 프로농구 선수들을 좋아했어. 내가 광주였잖아. 그래서 광주팀. 그래서 난 프로농구 선수랑 둘이 밥도 먹었고. 막 사귀는 건? 아니 사귀진 않았어. 삐삐에 막 글도 이 목소리도 남기고 그랬어. 음성 메시지? 뒤지게 얻어 터졌지 그때. 프로농구 광주가 어디였더라? 기아? 기아? 광주 기아. 아니 나 이름도 기억 안 나 솔직히.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농구부 여자 선배들이랑 후배들이 그렇게 나를 다구리 치려고. 야, 그럴만하네. 좀 더 그랬었지. 짜증나게 낫겠네. 내가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지. 아무튼 그 얘 학창 시절 뭐인지 드디어 알겠네. 팬클럽. 남들 다 슬램덩크 읽을 시간에 난 직접 농구 선수를 농구 선수를 만나야 만나고 돼. 다녔네. 내가 말했지. 난 직접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거실에 플랜카드 있잖아. 그거 맨날 붙이고 만들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았지. 거기 왜 그 소연이 말고 그 코치 누나. 한나 스타일이네. 한나 스타일. 그래? 보통 남자들이 소연이파가 있고 한나파가 있어. 아, 뭐가 달라요? 한나는 좀 더 육감적인 스타일이죠. 일단 입은 옷이 그거잖아요. 그치. 그 뭐라 그래 그거 뭐 여자들 그 딱 붙는 바지 레깅스? 뭐라 그래? 레깅스에 흰색 티 딱 입고 얼마나 섹시한 차림입니까? 오윤혜 지금 오늘 레깅스 입었어. 레깅스 오늘 레깅스 다리 여러분.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아, 진짜 그래? 섹시하거든요. 안다르 레깅스 다리. 안다르. 안다르. 네. 신세경이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안다르 신세경이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가? 네. 관심 없습니다. 신세경한테는. 거업은 무슨 파였어? 한나파와 소연파 중에. 한나파였죠. 역시 소연이는 그때부터. 정석적인 미녀 느낌이었고 한나는 약간 섹시하고 아, 그래? 도회적인 느낌이잖아. 맨날 도회적인 게 뭐야? 도시적이다. 아 진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너 네가 한나인 줄 알아? 나 한나야 오한나. 오한나라고 불러 앞으로. 원나는 뭐야? 오한나. 한나 약간 좀 촌스러운 스타일 아니에요? 난 너무 아줌마 같은데? 지금 보면 약간 그런데. 너 또 나 맥이냐? 도시적이라고 했다. 눈치 개빨라. 내가 지금 한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너 왜 이렇게 똑똑해져?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이 먹은 소연이랑 한나 같긴 하네. 그래? 아까 쟤는 섹스 섹스 좋아. 좋아해? 네, 한나와 소연이가 함께하는. 어쨌든 우리 오정 거업은 TV. 한나파였고. 한나파였어. 아마 한나파인 남자분들이 더 많을걸? 소연이는 약간 그 뭐랬죠?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태웅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그래. 서태웅맨은 맨날 쫓아다니고. 약간 빡치게 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지. 소연이 존나 쌍년이야 지금 와서 보면. 엄청 공주같이 생겼던데. 강백호를 존나 자기가 맞아, 자기는 맞아. 좋아하는 강백호를 이용해가지고 농구부에 끌어들인단 말이야. 맞아. 그래놓고 맨날 데이트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끝내 한번 주지도 않아. 그래서 서태웅한테는 너무 좋아하고 한나는 한나는 송태섭과 러브라인 딱 정해져 있어. 송태섭이야. 아 그래? 송태섭이 이번에 안 나왔지 한나. 한나 나왔지. 나왔잖아. 어디? 내가 잠깐 잤을 때 겉에 나왔나? 근데 한나의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슬림덩크를 안 본 사람이라면 어디 나왔지? 그냥 그 감독님이랑 같이 그 옆에서 코치진에서 눈 크네. 맞아요. 예쁘던 머리 곱슬곱슬하고. 그래. 옆에서 이거 쓰고 있던 애. 그래 그거. 나 한나야? 나 마음에 들었어. 나 걔 마음에 들어. 걔 엄청 예쁘던데. 한나입니다, 여러분. 오한나. 감사합니다. 걔가 한나구나. 진짜. 야, 기빨리지, 겁. 우리 빨리 이거 장어 좀 먹고. 야, 그래, 뭐 우리 아무거나 좋아봐, 좀. 기력을 야. 채워야 돼. 지금 너무 피곤해, 오윤혜 때문에. 자, 여러분. 25가지 한약재. 생장어 5kg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뼈가 25kg. 그러니까 장어 300마리 분량이 들어가 있는데 10시간 이상 우려냈고 해썹 인정받았고 네. 또 비린내 느끼함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포장도 너무 깔끔하고 요즘에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기력 없는 그 우리 남편분 어른분들 특히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떨어졌다 느끼는 우리 겁 딱 요 나이거든, 지금.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남성 호르몬 양이 장난 아니래. 아, 그것도 나왔어? 높대 낮대. 존나 높다고. 그 검사 결과지 좀 줘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돼, 거기 체중 나와서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체중은 보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네. 젊었을 때 많이 못 써서 그런지 아주 못 지금 썼어. 남아돈대. 그래? 근데 정력이 엄청 셀 것 같긴 해.
아니 사람을 왜나 옆에 앉혀놓고 나는 있네. 솔직히 느낌이 니네 진짜 내가 방 잡으라고 했냐 안 했냐? 지난번부터. 솔직히 느껴진다니까. 내가 괜히 거업을 좋아하겠어? 뭔가 그래. 기운이 있다. 수컷의 향기가 쟤한테서 늘 느껴져. 좋다. 고창 좋은 장어 즙까지 먹였으니까 네. 오늘은 더 뜨거운 밤 보낼 것 같은데 여기는 고창 좋은 장어 즙뿐만 아니라 이제 초벌구이라든지 구워 먹는 장어도 아주 맛있게 잘 파니까 네. 여러분 선물하거나 고단백, 기력 회복, 정력에 활기 넘치는 하루 원하시면 고창 좋은 장어 즙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 겨울철이라 날씨가 막 엄청 추울 때도 있지만 약간 별로 안 추운 맞아. 날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나는 목이 아파서 미치겠더라고. 그래. 이럴 때 바로 도라지 농축. 요걸로 이제 우리 기관지 건강 잘 나 이거 챙겨야 진짜 합니다. 필요해. 나도 이거 어. 너무 좋아해. 우리 다 말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맞습니다. 요즘 같이 호흡기 특히 네. 약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계절이 왔습니다. 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물론 칼슘,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유익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라지를 5시간 달인 추출액이 7일간 발효한 도라지 발효 분말까지 더했기 때문에 네. 너무 좋고 여기 깨끗하게 세척한 국내산 도라지 몸통, 껍질, 뿌리를 모두 넣었어. 어때요, 맛이? 이거 그냥 약간 달큰달큰하면서 쓴맛도 없고 먹기 딱 좋아요. 약간 배즙 느낌도 나는데 맞아. 원래 도라지랑 배즙을 함께 섞어서 많이 먹거든요. 나 이거 여기 좀 지금 까줘. 배가 들어가 있잖아. 1초만. 너 이거 못 가? 깠어? 어. 대단한데. 나 이거 하나 더 먹을 거야. 왜? 졸라 빡치네. 국내산 배, 대추, 인삼, 맹문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난 2개 먹을 거야. 쟤도 존나 유치해 알고 보면. 얘는 빡쳐서가 아니라 이걸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멘트 날리는 거야. 핑계 김에 그냥. 도라지를 너무 좋아해. 난 실제로 그리고 목이 진짜 안 좋거든. 이게 원래 목에 좋은 건 전부 도라지 원료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정로한 당이적인가? 그 이게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던 거 기억나? 동그란 원통에 들어있던 거. 아니? 그거 뭐야? 옛날 거야? 이것들 씨발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 같은데, 몰라. 지금? 용각산 같은 거. 아, 그래. 정로하는 그거 배 아플 때 그래, 먹는 맞아, 거야. 맞아. 이상한 냄새 올라오는 거. 용각산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거 조금씩 퍼먹는 거 흰 있어. 색깔로. 그래. 어. 그것도 도라지 가루로 만든 거야. 아. 도라지 분말로 만든 거야. 그런데 너무 맛있어. 용각산은 맛없잖아. 용각산은 근데 존나 도라지 맛없죠. 농축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도라지 진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정 쇼핑에서 진짜 잘 팔리는데 이거는 이유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일단 가격이 합리적이고 맛이 있고 간편하고 요거면 끝이잖아. 맞습니다. 퀴퀴 볶음밥입니다. 자, 여러분 퀴퀴 볶음밥 2가지 맛 있죠. 김치 볶음밥, 야채 볶음밥. 이거 야채 볶음밥 치즈 넣으면 치즈 볶음. 아, 그치. 그리고 위에 계란 올리면 오므라이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름 한 방울 없이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그냥 볶으시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잘 먹고 야식으로도 맛있고. 네. 이거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 파를 좀 썰어요. 아, 벌써 귀찮은데. 파기름 내야 되지. 파기름을 내야 돼요. 중국식 그 볶음밥 느낌 나지. 파를 좀 썰어가지고요. 파를 좀 써는 동안 네. 이 키키 볶음밥 하나 뜯어서 보울에 담아. 그리고 거기다 계란을 한 개 툭 풀어갖고 그냥 올려놔. 계란 그게 스며들도록 올려놓은 다음에 파기름을 좀 내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볶으면 기가 막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먹는 중국식 볶음밥의 맞아, 맛이 맞아, 나게 맞아, 되고 그리고 삼겹살 가끔 집에서 잘 안 구워 먹잖아요. 근데 고기를 삼겹살 한 2줄 정도 구워. 그런 다음에 그럼 삼겹살에서 기름이 쫙 나오잖아. 그럼 삼겹살을 이렇게 이게 다 구운 다음에 썰어가지고 한쪽에 놓고 그 삼겹살 기름으로 이거 볶아보세요. 살쪄. 살은 찌지. 존나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뒤지게 맛있어, 진짜. 이거는 거기에다 정말. 김치도 얹고 싶다 나는. 그치. 김치 먹으면 이제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면 김치도 좀 넣고 이 삼겹살 기름에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뒤집니다. 나도 거업에 해준 볶음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여자친구한테 맨날 해줘? 아니, 이렇게 안 해줘. 맛있게? 나만 어제 해서 한번 먹어. 집에 초대해. 왜? 안 해. 나 여자친구한테 마저 죽을 거 아니야. 싫어. 여자친구 싸움 존나 잘해. 밖에서 만나자. 나는 무서우니까. 싸움은 피하고 봐야지. 여러분, 왜 벽돌 들고 가? 아니야. 그때는 진짜 그때 목숨 걸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키키 볶음밥으로 오정 쇼핑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뻘소리를 계속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 슬램덩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램덩크가 매력적인 서사인 이유. 사실 일본 만화를 보다 보면은요. 네. 이거는 이제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실 건데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재능충이에요.
재능충이 뭐야? 재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재능을 뭔가 가지고 있어. 그냥 타고났어. 애가 타고난 재능. 종자가 달라. 어.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래. 우리 드래곤볼 봐봐. 그래. 드래곤볼에 나오는 카카로트 손오공. 걔 아예 외계인이야. 걔는 원숭이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이라서 이제 달빛 받으면 막 원숭이로 변하고 막 이런 설정인데 아예 종자가 다른 애란 말이야. 그치? 아예 차원이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네. 얘네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나? 일본인들? 그 재능에 대한 어떤? 일본은 언제나 미국과 유럽을 동경해 왔어요. 미국인들처럼 크고 강건하고 싶고 왜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인들이랑 그치. 붙었다가 완전 박살났잖아. 그랬지. 개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일본의 어떤 사회 시스템의 구성은요 독일 걸 많이 따옵니다. 세계 2차 대전 맞아. 때 얘네가 이제 전범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나 영국 이쪽은 엄청 영국 것도 좋아하잖아. 영국 것도 엄청 동경하고요. 프랑스나 이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영국, 독일, 독일 영국. 이런 것들을 많이 빨아들여갖고 자기네들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건 뭐야? 피지컬. 그래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외국 남자와의 결혼을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했어요. 왜? 일본인이라는 종 자체를 개종하려고. 그래서 혼혈 많잖아. 그래서 혼혈 맞지. 강백호가 왜 빨강 머리로 나올까요? 빨간 머리? 빨강 머리라는 건 물론 뭐 혼혈이 뭐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그건 우리나라 거야? 빨간 머리 아니지? 아니지. 그것도 그것도 일본 거야.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해? 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까지 우리 일본인들 못난이 일본인들하고는 약간 종이 다른 애다. 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썩히다가 이제 슬램덩크라는 만화 그러니까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걸 꽃피우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보니까 강백호 역시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어. 그치만 알려지지 않았구나. 그렇지.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싸움에 잘못 쓰고 있었잖아. 그걸 가져다가 제대로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램덩크를 비롯한 일본 만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히려 더 매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마치 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노력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건 다 타고난 재능이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동경하던 것들이 그 만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일본 문화가 한창 융성했을 때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때가 일본 만화가 엄청나게 융성했어. 맞아.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 버블 경제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전공투라고 해서 이제 과격한 학생 운동하던 세대들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고 전과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일반 직장에 못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창작계로 많이 왔어. 창작계는 그런 거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담이라든지 이런 만화들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 많이 담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가 진짜 황금기였던 완전 것 같아. 황금기였던. 그때는 또 일본이 돈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하나가 성공을 하잖아. 크게 성공을 하면 돈을 존나 때려부어가지고 이걸 애니화를 시키는데 이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어. 그때 다 외주 어디로 줬다? 한국으로 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당 프레임당 들어가는 그림의 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일수록 가령 만화 주인공이 1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그거를 종이 몇 장으로 몇 장 썼냐? 그림 몇 장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당시 프레임 수도 최고였고요. 당시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명작들이 진짜 많아. 아키라 같은 영화들 보면은 그게 이제 딱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거든. 토토로 그렇지. 미야자키 하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좋은 토양분이 있고 만화책들 좋은 토양분이 있고 자본이 풍부하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와서 더 고퀄리티로 대박 애니화가 나고. 되고 이게 또 대박이 나고 이게 또 대박이 나면 미야자키 하와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애니만 전문적으로 또 만드는 육성시키고. 회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밑에 다음 세대들을 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애니가 너무 돈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투 세대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뭔가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세대들이 은퇴해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뭐야? 그 버블 경제하에서 자라났던 애들이라면 얼마나 풍족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적인 생각이나 뭐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신념, 뭐 이런 관찰 이런 게 없어. 요즘 약간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애들은 왜냐면 귀한 걸 모르잖아. 그렇지. 우리만 해도 그래도 약간 어려운 거 알고 자란 내일부터 세대고. 굶겨야겠어. 아, 우리의 20대는 그래도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 작품 하나를 그려도 뭐 은하영웅 전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뭐 소설이긴 합니다만 SF 소설이 아니에요. 거의 사회 소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 사회적인 함의를 담고 의미를 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애니가 어디로 틀어져 버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세대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아주 좋은 케어를 받고 이런 세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 그러면 애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덕 쪽으로 빠져버려. 오타쿠 쪽으로 빠져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뭐 골치 아픈 사회 문제나 이런 게 담겨 있는 작품들이 아니라 그냥 즐겁고 자극적인 작품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완전히 망하구나. 오타쿠 쪽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아.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제 더 이상 작품을 만들지 않고 아니, 너무 늙었어 또 미야자키 하야오는. 근데 확실히 요즘에 일본 애니메이션 예전만큼은 이제 없는 것 같아. 맞아, 다 맞아.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맞아. 재밌으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 뭐 귀멸의 칼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원피스 이런 것도 다 그냥 성장물이잖아. 해적 뭐 그냥 저는 일본 만화의 황금기는 그래서 예전에 끝났어요. 끝났다. 90년대가 끝나면서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작품들은 추억 빨아먹기들이 많아. 근데 나는 슬램덩크.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됐든 지금은 그렇게 좀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걸로 너무 많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팬들을 다시 설레게 하고 다시 이거를 컨텐츠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난 대단한 것 같거든. 왜냐면 슈퍼마리오, 포켓몬 이런 거 지금 우리 세대들 짱구.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직도 좋아하잖아. 열광하거든. 맞아. 그게 그 컨텐츠의 힘인 거죠. 대단해. 그 조지 루카스 같은 경우에 스타워즈 자기가 만들었잖아. 스타워즈의 판권을 회사한테 넘기면서 뭐 영화에 대한 판권, 저작권이나 판권은 니네 회사한테 넘기겠지만 캐릭터에 대한 사용권은 다 내가 갖겠다. 그래서 영리해. 지금도 조지 루카스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존나 때려 벌어. 뭐 광선검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개런티가 루카스한테 가니까. 와.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들고 있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90년대는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거든. 그때 일본이 맨 천병에 있었단 말이야. 애니메이션 만화 쪽은. 맞아. 영화 쪽은 헐리우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장사가 되는 건데 나는 이게 장사가 되는 것도 약간 문제라고 보고. 왜냐하면 새로운 걸 더 이상 안 만들어내도 돼. 맞아. 있는 것만 빨아먹어도 이거 재탕해도. 그리고 또 작품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뭐 원피스라든지 헌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한 꾸준히 번씩. 나와주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만화 산업이라는 토양 자체를 워낙 잘 깔아놨기 때문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때- 이 오덕 문화가 진짜 궁금한 게 가끔 줄 서서 사고 막 하잖아. 그 매력이 뭔 거야? 그 원피스라든지. 이거는 오덕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대중적인 작품이고 아 그래? 진짜 오덕물은 뭐 이제 미소녀물이라든지 그래. 좀 더 이제 굉장히 어떤 취향의 한 부분으로 파고드는 것들이지. 하렘물이라든지 뭐. 막 분장하고 똑같이 막 분장하고 코스프레 남자든 있었어, 여자든 있었어.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줄 서서 사고 막 그거 다 먹고 온 집이 다 막 그걸로 돼 있고 막 메이드 카페 가고 막 이런 것들. 그 이제 오덕 문화는 좀 뭐랄까요?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비를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철저하게 내 취향에만 맞춰서 하는 거지.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요 편의점에서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오, 페이가 세나 보네. 인건비가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돈이 풍족하진 않지. 그러니까 문화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돈을 쓰는 거야. 특정 장르에만. 그러면 더 그쪽이 더 장사가 잘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부 오타쿠 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대중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오타쿠들한테 지금 당장 팔려서 큰 캐시를 땡길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램덩크 같은 어떤 전 세계 슬램덩크는 전 세계까지는 아니에요. 드래곤볼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슬램덩크는 동아시아 벗어나면 별로 인기 없어요. 아 그래 오히려 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미국은 자기네들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NBA에서 농구하면 그냥 월드 챔피언이라고 불러버려. 그 정도로 농구는 자기네들의 미국 거다. 전유물 미국까지. 같은. 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농구 만화를 우리가 읽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그렇네. 차라리 대학 농구 구경 가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한편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일본과 비슷하게 있는 나라니까 네. 오히려 더 거기에 좀 열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정준희 교수님. 정준희 교수님한테 네 얘기 내가 했어. 조심하시라고. 벽돌 신발 신고 찾아오는 애 있으면 빨리 뛰어가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아, 그랬구나.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알겠어. 뭐 교수님 쳐다보면서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는 여자들 엄청 많지만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저는 직접적이니까. 조심해라. 정준희 교수 팬클럽도 있다. 그럼 언니가 회장해. 너 또 다구리 맞는다. 그럼 내가 오한나를 회장을 할게 나한테 맡겨주세요. 네. 정준희 교수님을 우리 오정TV의 게스트로 모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이 정준희 어지간해서는 안 올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새로운 신분제 사회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신분제사. 신분제? 신분제 사회. 어떻게? 그러니까 연예인의 자식이 연예인이 자녀가 연예인이 되고. 일본처럼. 그렇지. 아. 법조계 인사의 자녀가 법조계로 가고. 막 축구 선수 아들이 축구하고. 의사의 네.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애는 뭐가 되려나? 네, 그랬어요. 빨리 넘어가자. 네.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그래 네. 그래. 어쨌든 어. 그러니까 자기의 계급과 직업을 그대로 자식한테 답습하는.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내가 타고난 배경도 내 재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낸다라기보다는 내가 뭘 타고났는가에 따라서 내 계급이 정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이건 바람직한 나 모습이 그거 아니야. 싫은데? 싫지. 어. 왜냐면 우리 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급을 벗어난 인간들이거든. 너만 하자. 우리랑 너랑은 좀 갈라질래? 우린 봐봐 칼라야. 너 흑백이고. 너는 계급을 타파해서 많이 성공한 거잖아. 그래. 우리 너는-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성공했지. 우린 집안에서 부끄러워해. 진짜? 아무도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를 타파해서 어쨌든 음지에서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계급화 된다는 거는 이미 계급화가 끝났다는데 나하고 정준 교수님 동의를 했어. 나도. 계급화가 나도 끝나버렸다고? 끝났어.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경제력이란 맞아. 말이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재력. 재력. 요거 세 개가 합해지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명문대로 나가서 뭐해? 아버지 직업 그대로 물려받잖아. 그리고 아버지 직업만 물려받아? 아니야. 아버지 직업판에 인맥까지 고스란히 그렇지. 물려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있는 애랑 없는 애랑 게임이 되겠냐는 거야. 시작부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90년대 일본 만화가 그리던 재능에 대한 동경이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성공을 이뤄냈으면 이거를 재능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이거 너무 후진국적인 느낌 아닙니까? 원래 근데 사실요, 선진국들은요, 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미? 맞아. 영국 봐봐. 영국은 아직도 신사 계급 따로 있어. 그래? 노동자 계급은 절대 그 위에 젠틀맨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어. 그리고 미국도 진짜 그 상류층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외며 교육이며 장난 아니야. 치맛바람이. 그러니까 엄청난 초상류층들이야. 어느 나라에나 상위 1%는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전반적인 사회적 모습이 이 계급화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 발전 발전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나? 계급 라는 안에 생각이 들기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정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겠지. 그렇지. 내가 타고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큰 욕심이 없고 너무 크게 성공할 그게 없다라면 그냥 내 계급, 내가 속한 계급 안에서 그냥 안온하게 살아가는 걸 더 워너비로 할 수도 있죠. 있어.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내 계급을 만족 못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마치 강백호처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깡패질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성실한 노력을 가해서 스포츠맨이 되고 싶어. 나아가서는 전국구 선수가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좋은 사회였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꽤나 그랬거든. 왜냐하면 전쟁이 한번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번 계급이 리셋이 완전히 됐어. 리셋됐잖아. 그런데 이제 다시 계급이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쳐 읽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슬램덩크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슬램덩크라는 작품의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삶에 만족하거나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채치수 봐봐. 맞아. 내가 이 허접대기 팀을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전국 재패를 해내겠다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근데 다들 재능이 있다는 전제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건 어쩔 수 근데 없는 난 거죠.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타파하고 싶으면 어떡해?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사랑을 받았던 게,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런 희망을 생각한다면, 우리나 이제 썩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만 해도 10대 때 뭔가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나의 숨겨진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거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그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20살이 되면 나의 모습은 되게 달라져 있을 거야. 어떤 그런 희망을 준다는 거지, 이 만화가. 근데 그게 그냥 재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에는 섬세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노력도 존경할 만한 필요하고. 선배를 만나야 된다라는 점을 이 만화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태웅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서태웅은 재능 만땅이 내거든. 근데 내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 스포츠를 하면서 내 혼자 방방 뛰어서는 팀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서태웅이 패스를 그래. 했어.
그거야. 그래서 아니 농구에 맞아. 농구에 패스를 하는데 막 저게 저렇게까지 패스를 하기 시작했다 막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 아, 나 지금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서태웅 같은 애들도 이 만화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송태섭인 이유. 송태섭. 그래. 왜 송태섭이야? 우리 과학 선생님이 왜 나와 갑자기? 다각적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일단 슬램덩크라는 만화 안에서 송태섭의 이야기가 제일 적어. 원래 원작에서. 원작에서. 아하.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 새롭게 창작해서 넣을 만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송태섭의 이야기 나중에 추가된 부분은 나중에 슬램덩크 외전으로 나왔던 네. 내용을 또 여기다 추가시킨 거고 이노우에가 본인도 농구를 했어요. 학창 시절에. 근데 자기 포지션이 가드였대. 오, 그래서. 키 작고 이렇게. 오히려 송태섭은 자기가 제일 많이 투영된 캐릭터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강백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을 하고 얘는 재능 덩어리야. 웃기더라고.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나 진짜 너 좀 말이 너무 안 되더라, 진짜. 사실 강백호 재능 정도면은요 농구라는 것보다 유도를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 크고 빠르고 거기다 무겁지도 않고 얘는 막 온갖 재능이란 재능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지가 이렇게 모를 뿐. 농구하면서 말을 존나 많이 해. 네네네 힘들어 죽겠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 캐릭터가. 서태웅도 재능 덩어리죠. 채치수도 피지컬 타고난 그치? 재능 덩어리죠. 정대만도. 정대만 역시 정대만은 전형적인 돌아온 탕화 캐릭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국 탑이었어 얘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나쁜 길로 빠져서 막 깡패질하고 다니다가 다시 안 선생님 만나갖고 선생님 농구 가고 싶어요 이런 다음에 다시 농구팀으로 돌아온 탕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뭔가 다 한 가닥씩 하는 애들이야. 그치. 재능이 됐건 과거가 됐건 뭐든지 한 가닥 하는 애들인데 송태섭만은 뚜렷하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네. 그렇죠. 형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며. 게다가 농구 선수에겐 키도 작죠. 그치, 키도 작지. 예, 거기다 슛도 안 좋아 얘는. 다른 애들은 던지면 들어가지만 송태섭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얘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걸로 승부하는 애가 아니라 자기 걸 발전시켜야 되는 애야. 그래서 송태섭이 중간에 두 명의 수비를 뚫고 나가는 장면이 있죠. 가든데 키가 작아서 나갈 수 그렇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드리블이야말로 단신 선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노우에가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오버 해석일 수도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닐까?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다들 너무 심각한 재능충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 정도 안 되면 꿈도 꾸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애들이 돼버렸어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나를 많이 투영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품고 있는 송태섭이 오히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되는 게 가장 맞다. 이노우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승리를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두 명, 전국구에서 놀고 있는 두 명의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내 장점,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내 장점을 발휘해서 뚫고 나가는 장면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 네. 나는 거짓말 않고 네. 음향이 잘못된 줄 알았어? 고장난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아 막 지금 소리가 안 나와도 적당히 안 나와야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이거 진짜 고장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극적인 효과를 이거는 너무 극장 가면 꼭 이런 떡진상들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 장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나와. 이거 고장. 저기요! 진짜 영상이 틀어주는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한 3, 4초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그래 버리니까 와 이거 되게 난 되게 올드하고 좀 느낌이 그랬거든.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이 작품 자체가 90년대 만든 작품이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화책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한 20페이지 정도는 대사 없이 그냥 처리돼요. 그 부분은 진짜? 이게 비웃을 일이 아니야. 나 근데 그래서 너무 찡했는데. 그래 나만 일어난 거구나. 저기요. 이거는 너만 그런 것 같아. 고장난 줄 알았어 진짜. 훌륭한 연출 아닙니까? 그랬어? 이게 소리를 없앤 것까지 좋았는데 그게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었다. 너무 길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농구와 찍찍거리는 소리 정도는 들어갔어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원작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이노우에가. 숨소리라도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계속 옆에 아저씨가 먹는 소리가 계속 나고 막 이런 불 필요해서 주문하시죠? 막 밖에 소리가 막 다 들려. 너 무슨 극장에서 봤냐? 롯데시네마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집중도 안 되면서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슬램덩크 만화를 한번 읽어봐.
나는 그러니까 슬램덩크를 뭐 내가 매니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슬램덩크 너무 좋아했고 슬램덩크 전회에 걸쳐서 솔직히 한 10회 독은 한 것 같아. 10번씩은 읽었어. 맞아. 좋아하는 사람 다 이렇게 읽었다고 뭐 하더라고. 가장 뭐 인상 깊은 대사 같은 거 얘기해 내가 아까 주시죠. 얘기했잖아요. 그 각 캐릭터마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하나씩 다 있는데 아까 나는 제일 마음이 울렸던 대사가 그거야. 백호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받아보는 거는 백호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내가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냥 되게 속으로 유치한 생각이지만 가끔 어느 방송에선가 나를 초대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옛날에 영업하러 다닐 때는 항상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단 말이야. 무섭지, 부담스럽지, 얘가 들어오면. 괜히 와가지고 무섭지. 괜히 와가지고 자 태아보험 가입하신다고 연락 주신 분이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약간 반은 반가워하지만 반은 이 새끼가 혹시나 나를 통수치진 않을까? 나를 그치. 홀라당 100개 먹으려 맞아, 들진 맞아,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경계 섞인 눈빛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초대받아서 이런 자리에 방송에 오게 되면은 늘 반기고. 반기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됐네? 네가 잘해서 그렇잖아. 맞아.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가슴 찡한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줬더니 지금 나가 삐! 머릿속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나네. 10초 정도.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백호의 자신을 투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30대 중반까지는 나는 중소기업, 조소기업이나 다니는 족밥 직장인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강백호일 수도 있고 내가 정대만일 수도 있고 내가 송태섭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나 약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게 방송에 특출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송태섭이라고 느낄 거 아니야. 괴물 같은 방송인들 많이 있는데 그럼 늘 부족하다 느끼고. 그렇지. 언제나 부족하다 느낄 거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여기서 질 거야? 아니지. 해야지,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삶의 자세를 너무나 재미있게 그린 것이 바로 슬램덩크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만화책으로 슬램덩크 보면 그냥 보라 그래. 난 이게 어지간한 자기계발서나 명언집, 격언집 이딴 거보다는 훨씬 낫다. 격을 달리하는 필독서.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이 슬램덩크가 지금 30대, 40대 남성분이 다시 이제 여기에 빠지면서 보통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일 거란 말이지. 그치.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계속 이제 아이랑 이걸로 대화를 하는 거야. 아직 그 영화는 못 보지만 이게 농구 만화고 이 너가 신고 다니는 조던이 여기 나왔던 조던이고 여기 강백호라는 선수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도 되게 슬램덩크에 빠져들더라고. 그래. 그런 게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좋아요. 세대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거든. 내가 거업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영화를 봤으면 나는 2배, 3배 즐겼을 거야. 그래. 다시 내가- 봐. 아. 근데 만화책이 왠지 더 재밌을 것 같아. 만화책이 만화책이 재밌어. 5천만 배는 재밌어. 이거- 몇 권인데? 총? 이게 20권짜리로 나온 것도 있고 31권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야 6년 동안 너무 연재를 했는데 길다. 6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근데 되게 술술 읽혀. 장난 아니야. 그렇군요. 한 3권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속도 붙어가지고 맞아, 다 읽을 맞아. 때까지 못 일어날 거야. 오, 그래요? 이게 결말이 딱 나 있는 거니까 나처럼 내 어린 시절에 나처럼 매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안 기다려도 되잖아. 그치. 그거 싫다며 남부의 여왕 볼 시간에 슬램덩크를 다시 한번 보길 내가 바래. 어디 부러져서 2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한번 볼게. 저 어디 뭐 강목 같은 거 없어요? 오늘 2번 시킵시다. 여러분, 정말 슬램덩크 좋은 영화네요. 좋은 작품이고요. 좋은 작품이고. 저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 네. 이 영화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송태섭의 과거, 그리고 산왕전. 이 두 부달이에요. 그런데 산왕전의 경기 중간중간에 툭 끊어가지고 송태섭 과거로 돌아갔다. 맞아. 그거 근데 너무 자주 끊지 않아요? 아, 내가 그게 문제야. 나 너무 자주 끊더라. 영화에서도 이 플래시백, 이거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가령 내가 왜? 갑자기- 플래시백 알아. 갑자기 생각난. 내가 만약에 오윤혜랑 키스한 장면이 있어. 뭐야 웃음이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너?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잠깐 너 솔직히 말해봐. 오윤혜 좋아하지? 야, 당연하지. 나는 같이 방송하는 여자들 다 좋아해.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잠깐만 오윤혜 여자로 느낀다 안 느낀다? 여자는 다 여자로 느껴 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거업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오윤혜가 슬쩍 거업의 허벅지에 손을 얹습니다. 너 진짜 미쳤냐 진짜. 아니, 나는 여기 무슨 디딤돌이 있는 얘 돌 같다. 오해하지 몸이 마십시오. 엄청 단단해. 네, 오해하지 몸에 마세요, 확실히 여러분. 돌이 많네. 돌이 많아. 몸이 돌이야. 돌이 많아서 부스레기 자꾸 떨어져 내리잖아.
상남자야, 상남자. 어찌됐건. 네. 자, 키스했어. 키스한 장면까지 가는데 이 장면이 시간상으로 되게 짧을 거 아니야. 길게 하자. 아니, 근데 짧다 쳐봐. 그러니까 입술하고 입술이 부닥칠 때까지의 시간 말이야. 실제로는 뭐 0.1초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화로 표현하려면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부릴 수 있는 마술 중에 하나예요. 그 시간을 쫙 느린 다음에 중간에 하나 플래시백을 넣어. 그러면서 뭐 이제 만약에 오윤아랑 키스하기 전이라면 나는 존나 속으로 고민을 존나 많이 할 거 아니야. 왜? 좆되는 거 아니야? 혀를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겠지. 땀도 막 날 테고. 그렇지. 몇 바퀴나 감아볼까 뭐 이런 생각 할 거야. 너 감을 줄도 알아? 얘 장난 아니다. 감는 거 쉽지 않은데. 한번 보여줄래? 와닿지가 나 얘 여자친구한테 맞아 죽어. 와닿지가 않아서. 그리고 맞아, 뭐 죽어, 나는. 예전에 키스했던 여자 생각도 날 수 있을 거고 아. 이걸 영화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나한테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지나간 순간이지만 영화는 그걸 끄집어내서 쫙 늘려서 보여줄 수 있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기법이 가장 원시적으로 사용되는 게 플래시백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야. 이 영화에는 플래시백이 너무 많아. 너무 잦아. 너무 진짜. 많아서 만약에 뚝 띄어서 송태섭의 과거 파트가 있고 산왕전 파트가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보고 싶어? 산왕전. 그렇지. 근데 보고 싶은 건 이건데 과거 이야기가 너무 많아. 차라리 이걸 앞에 싹 몰아버리거나 중간중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보여줬다 산왕전 경기 또 보여줬다. 보여줬다. 이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났어. 진짜 보고 싶은 건 슬램덩크의 정수가 재미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건 산왕전인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키스 전에 죽겠다 야. 야, 너 죽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기침하는 남자랑 하고 싶니? 2번 감는 데잖아. 감는 데잖아. 너 감겨봤어? 난 없어, 아직. 나는 키스해본 지도 지금 그건 나도 그래. 굉장히 오래되었다. 씨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 추억팔이. 이건 이 작품은 본질적으로 추억팔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산왕전이라는 이야기 뒤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원작에 있는 얘기 하나 끄집어내서 빨아먹겠다는 의도로 만든 거잖아. 그렇네. 결과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책에. 그리고 산왕전이라는 게 워낙에 컨텐츠 자체가 너무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알아도 두근두근해. 그러면은 나는 이노우에가 이렇게 비겁하게 돌아갈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추억팔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왕전을 통째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야 강백호 서사가 얼마나 좋아. 강백호 서태웅 서사 얼마나 좋아. 정대만 서사 또 얼마나 예술이야. 그런 것들을 아예 본격적으로 소환하는 건 어땠을까? 그래, 아쉽다. 그럼 그런 거를 약간 2로 나오면 안 될까? 또 나올 계획이 이거 만드는데 지금 8년 걸렸는데 아, 그래? 코로나 기간 합쳐서 이거 작화하고 뭐 이거 하는데 8년 걸렸대요. 오래 걸렸네. 쉽지 않네. 네, 그럼 이제는 매주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몇 년씩 기다려야 돼? 그렇네. 그건 좀 짜증 나니까 차라리 이 작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본을 아예 이빠이 들여가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아예 삽버려가지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 더 세컨드 슬램덩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예 본격적인 추억팔이 나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왜냐면 이건 본질적으로 추억팔이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컨텐츠야. 컨텐츠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말했잖아. 슬램덩크 안 본 사람은 아예 오지도 말라는 컨텐츠 아니야. 그럼 대놓고 추억팔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화끈하게 하라고. 왜 그게 이렇게 아쉽다. 밍밍하게 하냐고. 아쉬웠다. 재미없다. 슬램덩크에 잔재미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중간중간 개그 치는 유머, 커플도 유머, 있고. 유머. 그게 이 슬램덩크 잔재미의 백미인데 싹 빠져버렸잖아. 그래도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아, 그거 한 10배는 있어, 원래. 아, 그렇구나. 원작 만화책을 읽어봐. 존나 오. 재밌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슬램덩크의 본질적인 매력이 많이 빠졌다. 새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느라. 너무 자신만만했네. 그동안 그거를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노우 선생 뭐 이거 안 보일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보게 되면 뭐 관계자라도 있으면 말을 좀 전해주세요. 네, 일본어로 좀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차피 네. 추억팔이 할 거면 화끈하게 빨아라.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50만 현재 넘었죠? 박스오피스 2위고 누적 관객 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로 예상합니까? 근데 난 이거는 2번, 3번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한 200만 정도 갈 것 같아. 뭐? 200만? 200만. 나 200만 근데 뭘 많이 트는 난 것도 아니죠. 생각보다 흥행을 못하네. 그러면 난 대단해. 이거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 맞죠? 엄청난 거야. 네. 여러분 극장 가서 슬램덩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아니 뭐 근데 슬램덩크는 요즘 또 노제 팬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말고도 보실 분들 많고요. 그리고 슬램덩크는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책으로? 꼭 극장에서 안 봐도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래. OTT 풀리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고 봐. 극장 가서 볼 정도의 가치는 그럼 없어. 집에서 보시기를 집에서 바라겠습니다. 보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내가 슬램덩크라는 컨텐츠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만화책을 보세요. 만화책 20권짜리 아주 예쁘게 나온 것도 있고 옛날에 처음 그 대원문화사에서 만든 31권짜리 세트도 있어요. 이거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팔고 있거든요. 지금 15,000원도 내 극장 가기 힘든데 15만 원 쓰라고? 그 정도의 네, 가치가 그래서 있다. 요즘 이거를 다시 이제 사서 수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 슬램덩크를 시작으로 나도 그 당시에 내가 좋아했던 만화책 막 이렇게 사가지고 보고 그러거든. 그래요? 근데 그때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강백호가 신고 있는 신발 뭐예요? 에어조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농구의 바이브가 있었어요. 농구라는 스포츠가 내가 아까 오인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피지컬적이고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면 또 재미가 있어. 그 뭐 이제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 한참 이제 막 챔피언십을 막 따먹고 있을 때고 나이키에서는 에어조던 시리즈 막 찍어낼 홍보. 때거든요. 그 당시에 저 그 돈 없어서 농구화 못 사는 아픈 추억. 그 남자들이 이게 다 있더라고. 왜냐면 에어조던이 진짜 비쌌어? 당시 옷으로는 파격적으로 비쌌어.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안 사줬단 말이야. 그래 맞아. 다 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 엄마가 끝내 이건 안 사준다. 왜냐면 엄마들도 그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야, 신발에는 얼마? 그래. 너 신발 하나에 그것도 맨날 신을 수 있는 그냥 편한 운동화도 아니고 농구화 하나에 10몇만 원을 쓰는 건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90년대 10만 원이 넘었어. 난 지금도 10만 원 넘는 신발을 안 신어. 그거 봐. 왜 안 신어? 안 신어. 너 잘 난심이 벌잖아, 없어. 왜. 나는 신발은 10만 원 넘는 거 안 사. 아니 뭐 팬티도 아줌마 팬티 입고. 야, 나 요즘 팬티 바꿨어. 겁! 엄밀히 말하면 할머니 팬티입니다. 바꿨다고. 옷에 진짜 몸에 난리야. 돈을 좀 지금 써. 사이즈가 줄어가지고 팬티를 다 바꿨어. 아, 그래? 면적이 거의 차지하지 않는 팬티들이 아주. 그러니까 걱정 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신발을 사도 만약에 내가 뭐 용돈을 모으고 설날 막 용돈 다 모아가지고 어렵게 사도 어차피 일진한테 뺏기잖아. 그렇지. 야, 너 왜 이렇게 비싼 신발 신었어? 얘 웃기는 애네. 장난 아니, 왜 아니네. 얘 그만큼 돈 많이 나 지금 벌어. 깜짝 놀랐. 그때 내가 에어조단 못 신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어조단을 못 신어서 이렇게 구스이 신발 신는 거 아니야? 안 어울리냐? 조던 신으라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마 에어조단 시리즈도 겁나 팔릴걸? 왜냐면 그치, 그때는 다시. 못 샀던 애들이 지금은 가장이 됐고 내가 경제력이 살 수 생겼잖아. 있거든. 애들한테 사서 신겨주고 싶고 나도 신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다 한뭉탱이로 이제 막 오니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추억팔이에요. 이거 별겁니까?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고 이런 그렇죠. 게. 근데 이것은 추억팔이에 머물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노우에가 자기 슬램덩크로 마지막 단문을 한 번 더 빨아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럴 시간에 베가본드나 끝까지 그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어. 새롭게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있어, 베가본드라고. 근데 멈췄구나. 지금 몇 년째 휴재 중이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어. 이노우에가 너무 커버렸어,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성실하게 연재를 안 해.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없어. 너 뭐야 걸작선이나 올려. 그래, 편집해서. 너나 잘해. 2주에 한 번씩. 자, 여러분 자, 오늘 슬램덩크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유익했고 슬램덩크의 매력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네. 거기에 이제 그 시대의 추억팔이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슬램덩크 더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때때로 주간 거업이든 네. 월간 거업이든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거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이제 이 거업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로도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